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그 속도에 함께 맞춰 걸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임을 알게 되었죠. 네, 안녕하세요. 대교 스페이스1 신슬기 선생님입니다. 저는 서울 서북본부 관악교육부 구암센터에서 어문교사로, 신원센터에서 영어 전담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역할과 환경에 적응해가며 성장해 왔는데요. 현재는 대교 스페이스1이라는 프리미엄 교육 공간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선생님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대교 스페이스1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제별 그물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확장하는 퀴즈 스쿨레와 한글, 수학, 자연을 고루 배우는 눈높이 리틀원, 실험으로 과학에 흥미를 높이는 퍼니언스와 언플로그드 코딩 학습인 펑키 코딩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언스 메이커가 추가되어 아이들과 책을 읽고 실험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습자의 잠재력과 특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눈높이와 대교 스페이스1은 교육 방식과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눈높이는 선생님이 센터에 상주하며 아이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공간에 많게는 13명 정도가 함께 공부하고 학습 효과를 내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에 과목별 성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대교 스페이스1은 프리미엄 교육 공간으로서 아이들의 뇌 발달과 즐거움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몰입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아이가 1대1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 개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맞춤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높이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대교 스페이스1은 프리미엄 교육 공간으로서 한 공간에서 대교의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30개월에서 6세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교 스페이스1에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선택지가 많아서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수업을 잘 따라오죠.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는 50분간은 학부모님들과 완벽히 분리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숙제가 없어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날 배워야 할 것은 수업에서 선생님과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주어진 것을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표현해요. 그래서 센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희가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내용도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야 배우는데 긍정적 감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 정말 즐거워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수업이 끝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아이들의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동영상을 확인해보면 늘 아이가 표정이 밝으니 덩달아 기뻐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도 수업 방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수업이 추가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생기면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아동 코딩 교육지도사, 아동 과학 실험지도사, 어린이 책놀이 지도사 등 다양한데 이런 자격증들이 저를 더욱 성장시키고 질 높은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전문성을 가진 저를 믿고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전 모르는 것을 채워나가는 배움의 과정이 어렵기보다는 즐겁고 앞으로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만의 수동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부분을 숨기기보다는 우리 친구가 오늘은 이런 부분을 싫어했어요. 이런 부분은 잘 못했지만 결국 해냈어요. 처럼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퀴즈 스쿨의 수업 내용을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이러한 점을 학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렸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눈높이 리틀원으로 수업을 전환한 적도 있어요. 또한 수업 후 있는 개별 상담 시간에는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수업을 하며 파악한 아이의 특성을 말씀드린 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 수업이 끝난 후 상담을 진행하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성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학부모님과 분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은 분리가 진짜 힘든 친구가 왔었는데 유치원에서도 분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수업 진행을 위해 나가려고 하면 엉엉 울면서 엄마랑 같이 수업을 받겠다고 매달렸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교구로 눈을 돌리고 어머니께 조용히 나가달라고 부탁드렸죠. 그 후로 그 아이와 4주간 수업을 진행했는데 나중에는 엄마 문 닫고 나가서 기다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이가 저를 믿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학부모님께도 제 능력을 인정받은 느낌이었고요. 저는 아이들은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속도가 다를 뿐 분명 특별한 능력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눈높이 선생님 시절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학업과 교육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결국 자퇴를 선택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아이의 사회 과목을 담당하며 1년 가까이 학습을 도왔고 아이는 학업뿐만 아니라 일상의 고민까지 저에게 털어놓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험을 앞두고 제가 다른 센터로 옮기게 되었는데 아이의 간절함을 알기에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 직접 시험장에 찾아가 응원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져온 시험지를 다시 풀어보며 결과를 함께 확인하고 부모님께 합격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일 덕분에 저는 학생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그 속도에 함께 맞춰 걸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임을 알게 되었죠. 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선생님입니다.